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내외 식용곤충의 식품 원료 인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메뚜기하고 쭉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그 6종 정도가 되어 있죠, 그죠? 과거에는 메뚜기하고 베어 메뚜기죠, 그죠? 식용유해 번데기하고 백강장유해죠, 그죠? 오령 3일째 되는 것. 미국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일본은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일본도 사례가 없지만 메뚜기나 번데기 등은 일부 지방에서 이제 섭취를 하고 있죠. 그죠? 아마 우리의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 EU에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여기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벨기에는 집, 귀뚜라미, 풀무치, 딱정벌레류, 갈색 거머리, 외미, 진저리, 그 다음 벌집, 나방 등 곤충 한 10종 정도가 식품 원료로 벨기에에서 2014년에 인정됐다는 거죠. 그 다음 중국은 식용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약용으로는 본초 강목에 수록되어 있는 약용곤충 사육, 약용 지원의 탐색 및 다양한 연구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의 다 없고 벨기에만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식량난을 특히 단백질을 해결할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충분히 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국제 식량 농업기구에서는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해서 대량 사육이 가능한 곤충을 미래 식량 자원으로 활용하는 연구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용 곤충 식품 등록 취지는 여기 아까 이제 배메뚜기, 누에, 번데기, 백강잠 얘기를 했습니다만 갈색 거지리가 14년 7월 10월 흰점바위 꽃무지, 우리가 일명 꽃무지, 꽃명이라고 하죠. 14년 9월 13일, 9월 30일, 장풍이 15년 6월 14일, 상별귀뚜라미 15년 9월 한시적으로 인정됐고, 여기에다 2016년에 12월 30일 날 갈색거지리하고, 요거는 갈색거지리는 좀 빠릅니다만, 흰점바위 꽃무지하고 장풍이 식품공전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곤충 식품 등록 추진 과정은 제조 방법, 즉 전처리나 제조 공정, 원료 특성, 성상, 주요 성분 유해 물질, 그리고 안정성, 영양 성분 섭취량, 알레르기성, 독성 평가 등에 대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갈색 거지리 애벌레 전처리의 경우는 2일간 절식, 115도씨 5분 살균으로 임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른 맛, 이치, 다른 냄새를 제거하고 그리고 살균 등 식품으로서 맛, 향, 위생, 최적 조건을 확립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갈색 거지리를 할 경우 절식을 하는 것은 공긴다는 얘기입니다. 2일간 공개고 115도씨에서 5분간 살균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이게 115도씨에서 하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타버립니다. 시간 너무 오버되면. 그래서 이거는 살균, 살충의 의미지, 이걸 가지고 건조를 하시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이 점을 꼭 인지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대두 생계, 대두 생태, 계란, 닭, 돼지, 소 등 타 식품군과 장수풍 등이 갈색거지리, 흰점박이, 고무지와 영양 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기존 육류와 비슷한 수준이고 완전 식품을 알려진 계란과 비교해서도 우수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75%가 불포화입니다. 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자, 장풍은 보면 단백질이 38%, 갈색거질이 53%, 흰점바위 고무지 58%죠, 그죠? 대두가 39%, 생태는 76%, 계란 54% 이렇게 됩니다. 닭 60, 50. 그 다음 지방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불포화 지방이 상당히 중요하죠. 오메가3, 오메가6, 9 사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무기성분, 비타민도 있고,
무기 성분 중에 이제 철이나 인, 이런 인이 좀 많이 들어있다, 그죠?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unsaturated라는 불포화,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 기름을 먹으면 나중에 혈관이 막힌다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소고기 국을 끓여놓고 그 위에 뜨는 기름을 식혀 놓으면 굳어지죠. 하지만 이 군뱅이 기름은 굳어지지 않는다. 즉 그 참기름, 들기름처럼 이렇게 액체 상태로 있죠. 그러면 혈관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핵심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올레익산하고 리놀레익 엑시드입니다. 그 다음에 리놀레이틱 애시드. 그 다음에 리놀레익 애시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하면 탄소 쭉 연결되는데 16개나 18개가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지방이 거기서 이제 이중결합 이 있습니다. 이중결합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한 개느냐 두 개느냐 세 개느냐 그걸 갖고 리놀레익 애시드냐 올레익 애시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즉 굳어지지 않는 실온에서 잘 굳어지지 않는 지방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그 다음 유해 물질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병원성 세균, 주로 이제 뭐 이콜라이라든지 사모렐라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곰팡이 독소, 아프라톡신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아프라톡신은 우리가 식물에서 유기농업 한다고 농약 전혀 안 치고 그냥 하시다 보면 잘못하면 이 아프라톡신균이 많이 번성을 해가지고 독소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유기농 하지 말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유기농업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시라 하는 거죠. 필요하면은 뭘 한다? 생물성 농약을 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육하니까. 그러면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하고, 그리고 생물적으로 우리가 뭐 식물에서 예를 들어서 제충국이 있는 성분을 활용을 해서 살포를 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감기라든지 분해되는 속도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이 식물에서 유래된 거는 빠릅니다. 반감기도 짧고 그래서 빨리 분해되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또 쉽게 해서 내려가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차이가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은 납하고 비소, 카드미움, 그 다음에 SN, 수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검사를 했는데 검출이 안 되고, 대체적으로 보는 것은 납하고 비소, 카드미움 요게 요 세 가지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류농약이 이제 들어갈 수가 거의 없죠. 왜 없느냐 하면 이게 이제 농약을 많이 친 지역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갖고 만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가 요즘은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고 또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알러지 유발 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버퀴트, 그 다음에 크레브, 가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계란 알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알러지에도 검출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화학물로 보면은 벤조피렌하고 설퓨 다이옥사이드, 타르 이런 것들. 그다음 일반 세균은 에어로빅 플레이트 카운트는 에어로빅 하면은 이제 산소가 있는 그죠? 호기성 플레이트 카운트라고 하는데 조금 학술적인 용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반 세균도 없더라. 그죠? 검출이 거의 안 되더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400g당 490 마리가 있더라. 그 포인트를 찍는 거죠, 그죠? 근데 1g이면은 엄청난 겁니다. 1g이면 엄청난 양의 이 490은 아주 작은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작은 브레이크 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각 질문을 해주세요.